형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몽이 되시? 이게 너무 웃기잖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계몽이 돼? 거기가 비잖아. 지금까지 모든 그림이 다 맞춰져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계몽이 됐고 열심히 우경화가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길로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이 비어 있잖아.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비는 거야. 왜?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까. 역할이 끝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현재에서 그 과거를 다시 돌아갔을 때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할 때 그 자리가 지금 뻥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누굴까? 과연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들은 왜 지금 사라지고 없을까? 한번 형님들 과거를 잘 회상해 보세요. 소름 돋을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형님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형님들에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에 직전에 지지율이 19.2%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고 나서 비상계엄이 해제됐죠. 해제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체포되는 과정까지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계몽이라는 단어로 그동안 많은 형님들이 설명을 해서 계몽.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계몽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했죠? 전달한 사람이 없어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윤 어게인이 외쳐지면 윤석열 대통령 복귀, 윤석열을 지켜라.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급상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윤 어게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게 하나씩 둘씩 회자가 되기 시작했고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그죠? 부정선거처 마치 이게 하나의 밈이 되듯이 엄청난 양의 글들이 스레드, 인스타, 페이스북, 그때 당시에는 트위터, X였지. X 이런 곳으로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 갑자기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고.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치 어디에 홀린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흐름을 타고 간 게 아니고 뭔가 중간에서 누군가가 여기까지. 아니 좀 이상함을 느꼈어야지. 그걸 아직까지도 캐치를 못하네. 야 내가 뭐지? 야 나는 윤어게인이하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있었지. 저 양반이 미쳤나? 약 먹었나? 왜 계엄을 해서 이 사단을 내냐고 윤석열 대통령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에 내 방송 봤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형님들 곰곰이 생각해봐봐. 형님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몽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맥락에서 이제는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그때의 어떤 충격에서 좀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분히 한번 생각해봐요. 계몽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디죠? 계몽이 어떻게 불타올랐죠? 왜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됐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19%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잖아.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대통령 지지율이 70%, 60몇 프로를 넘어갔지? 이상하잖아. 왜 형님들은 휴민트들이 활동하고 다른 나라의 간첩들이 미국의 간첩은 노랑머리 간첩이에요. 이스라엘의 간첩은 하얀머리 간첩이에요. 형님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형님들. 우리는 이런 거를 공작이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왜 공작을 할까? 그 어젠다를 결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공작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놀랐어요. 비상계엄을 왜 했지? 왜 이 시기에? 그런데 갑자기 윤 어게인이라는 밈이 돌기 시작하면서 리셋 코리아가 돌기 시작하고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이 새 밈이 돌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쓰나미같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밀려 터지기 시작합니다. 댐이 무너지듯 뚝이 무너지듯이. 그리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60%를 뚫고 올라가기 시작. 이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도 정신이 없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지? 마치 어디에 홀린 것 같은 그렇게 하나의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세력을 구호 세 개를 다 합치면은 복잡하니까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 윤 어게인 세력들이 모였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의 탄핵은 끝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왜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을까? 바로 공작입니다. 공작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건 하나가 마무리되어도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고 이 세력이 커지면은 언제든지 이 세력을 등에 업고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누구다? 민주당. 민주당은 제주 4.3 간첩 사건도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으려고 하죠. 민주화 운동도 진짜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어 놓죠. 모든 좌파들의 범죄를 법정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국민들 마음속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까지 무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공작을 해서 이걸 원동력으로 끌고 가서 언젠가는 뒤집으려고 하죠. 뭔가 느끼셨습니까? 공작이라는 거는 나쁜 놈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공작이라는 거. 우리는 그런 거대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을 누가 가장 이용을 잘하고 있죠? 자, 형님들 머리를 차갑게 굴려보세요. 이 세력을 이렇게 공작해서 만들어진 세력이 누가 이 세력을 가장 이용을 잘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력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세력과 누가 가장 친화적으로 접근을 했죠? 이 윤어게인 세력에 누가 가장 친화적으로 접근을 했습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제 방송을 들어야 되는 거야. 빙고. 두부님, JNH님, 어거스틴님, 오케이. 미국이라고 쓰신 분들. 앞으로 이분들 말고는 제 질문에 답변하지 마세요. 전환길. 미국이 윤 어게인 세력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이 사람들의 정치색이 다 나타나요. 전환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환길이라고 썼을 거고, 황교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황교안을 썼을 거고, 자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역당을 쓰는 거야.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미국이죠. 형님들 봐보세요.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에 미국의 많은 인플루언서나 전 현직 정치인이나 혹은 뉴스 앵커들이 대한민국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리포스팅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역대 이런 일이 있었냐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이 힘을 잃게 되고 자유당이 힘을 얻게 되고 뭔가 느낌이 안 오세요?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미국에서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공화당 측에서 자유당은 끊임없이 시팩에서 초청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공화당 의원과 전 현직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고 비즈니스를 하고 뭔가 느낌이 안 오세요? 지금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미스터 황을 통해서 연락을 달라든 황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역당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면은 아니 사실이 엄청 넓어졌지. 솔직한 이야기로 딱 깨놓고 이야기할까? 자역당 누가 키워줬습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해봅시다. 황교안 대표가 키웠어요? 아니죠.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빠까를 떠나서 나 자역당 당원이야. 자역당을 키운 거는 윤 어게인 세력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도 아니야. 미국이야.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시지 않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형님들이 큰 거 온다 할 때 내가 형님들을 보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큰 거는 이미 왔잖아. 큰 거 이미 왔는데 도대체 뭔 큰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자꾸 형님들에게 되물었잖아. 형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계몽이 된 거야? 형님들 아마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생각 해보면 소름 돋을걸? 도대체 형님들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개몽됐죠? 그리고 웃기잖아. 어떻게 그걸 0.7%로 이겨? 이게 공작이라는 거야, 형님들. 무섭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형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형님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치밀한 사람들의 그런 플랜 위에서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고. 이상하지? 아니 한번 생각해봐봐.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형님들.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KOR,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를 미국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요. 이 거대한 플랜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전 세계, 공산당, 사회주의자, 좌파들. 이게 타겟이라고. 작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 플랜이 형님들이 답답해 할 수 있지만은 왜 제가 형님들에게 국제 정세를 계속해서 형님들에게 설명해 주는가? 왜 우짜라고는 내일 모레 개헌이 통과되니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이란, 이 왜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 한국은 전 세계에 비유하자면은 한 줌 먼지에 불과합니다. 왜 한국에 미군이 정원이 되고 왜 한국에 미국 본토에만 있는 A4 레이더가 오고 왜 한국에 새로운 신무기들로 전부 교체가 되고 있는지, 미국이 왜 한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왜 한국의 기업들을 미국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으로 땡겨가고 있는지를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느끼셔야 됩니다. 뭔가 거대한 바퀴가 굴러가고 있구나. 시계에 분침이, 시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야 되는 거기 어딘가쯤에 우리 한국이 끼어 있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저는 형님들에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도 그랬고 가끔씩 형님들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증거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거. 이런 증거가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도 이 증거를 제시한 사람이 없는데 이런 증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여러 번 형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뒤에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형님들은 음모론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의 이야기는 항상 반드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결과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형님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린 부분까지 같이 디테일하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그 분석의 영역, 이거는 예측도 아니고요. 한정된 정보에서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하고 싶었어요, 형님들. 형님들은 무엇을 보고 계몽이 되죠? 이게 너무 웃기잖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계몽이 돼? 거기가 비잖아. 지금까지 모든 그림이 다 맞춰져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계몽이 됐고 열심히 우경화가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길로 쏟아져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비는 거야. 왜? 자기 역할이 끝났으니까. 역할이 끝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현재에서 그 과거를 다시 돌아갔을 때, 그 과거를 다시 회상할 때 그 자리가 지금 뻥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그들은 누굴까? 과연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들은 왜 지금 사라지고 없을까? 한번 형님들 과거를 잘 회상해 보세요. 소름 돋을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형님들 봐봐. 형님들이 자꾸 옆길로 새고 사소한 거에 연연하니까 큰 걸 자꾸 놓치잖아. 그래서 제가 좀 시야를 넓게 가져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봐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게 쉽지가 않거든. 알아요. 저도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끊임없이 귀에 지겹도록 목따까리가 앉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웃자 말대로 한 발만 뒤로 가볼까 하고 뒤로 뺐을 때 더 넓은 시야각과 더 넓은 세상이 눈에 보인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도 후원해주신 많은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더 지나서 하고 싶었는데 요즘 형님들이 뭔가 좀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말, 파도를 보지 마라.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고.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잊으신 것 같아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투력이 불타오르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 이야기. 자, 오늘 저녁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 형님들 잠이나 자겠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디너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저녁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